자, 우리가 이제부터 문법 수업을 시작할 건데 모든 문법 책이나 구문책 앞에는 이런 식으로 권두부록 형식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어라던가 문법 기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는 거지. 학생들이 문법 공부를 하기 전에 문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를 몰라버리면 당연히 선생님이 문법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미리 여러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이 책은 너무나 길고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얘를 꼼꼼히 다 읽고 나서 이 용어를 스스로 정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팔품사와 기본적인 문법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게. 자, 여기 정리한 자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거야. 문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해두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설명할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질 거야. 일단 먼저 품사에 대해서 알려줄게. 영어에서는 말이지 여러 개의 단어들이 나오지. 그런데 이 단어들을 종류별로 묶었어. 이게 바로 일종의 품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 나온 것처럼 단어를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영어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이 8개의 품사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이 팔품사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일단 영어에서는 8개의 품사가 있는데 명동, 형부, 대전, 접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암기할 때는 명동에 사는 형부가 대전에 있는 집에 갔다 라고 암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명동, 형부, 대전, 접감.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개의 품사가 있다는 거 먼저 암기하고 이제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 사물, 장소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흔히 책이라던가 사람의 이름이 존이라던가 또는 펜슬, 컴퓨터 이런 식으로 무언가의 이름을 지칭하면 얘가 명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야. 동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거를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 단어를 암기할 때 am, are, is는 이다, run, 달리다, swim, 수영하다, study, 공부하다, can, 할 수 있다, must, 해야 한다, may, 무엇 일지 모른다, should, 무엇 해야 한다라고 암기하지 결국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무엇 하다라고 해가지고 다로 끝나지 이러한 단어들을 동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엇이다, 무엇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품사가 동사인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명사 앞에서 이 명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거지. 여기 frie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당연히 이 friend라고 하는 것은 명사이겠지. 그런데 친구는 친구인데 어떠한 친구냐면 good friends, 좋은 친구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으면 이 품사가 바로 형용사인 거지.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tree, 나무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나무지? 키가 큰 나무라고 해가지고 얘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품사가 형용사가 되는 거고 베이비, 아기, 얘도 명사겠지. 그런데 어떤 아기인데 귀여운 아기라고 해가지고 얘도 품사가 형용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네 번째야. 네 번째 부사라고 하는 품사는 형용사라던가 부사라던가 동사 또는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해.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베이비, 아기를 꾸며주는 이 cute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였고요. 그런데 귀여운 아기인데 얼마나 귀엽냐면 매우 귀엽대. 그러면 결국 이 귀여운이라는 형용사를 very라고 하는 게 꾸며주고 있지 얘를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거야. 얘는 어떨까? 그가 달립니다라고 해가지고 달리긴 달리는데 fast, 빠르게 달린대. 그렇다면 동사라고 하는 이 품사를 fast가 꾸며주고 있지? 그럼 이 fast 같은 경우는 부사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때? 그가 달립니다 빠르게 라고 해서 이 fast가 부사인 줄 알겠는데 얼마나 빠르게? 매우 빠르게. 그러면 이 부사 자체를 꾸며주는 이 very도 부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형용사, 부사, 동사 또는 문장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도 부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4개의 품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영어에서 이 4개의 품사가 엄청 중요해. 다시 한번 정리하자. 명동, 형부라고 하는 이 4개의 품사. 그리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형용사, 명사 이외에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것이 부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다섯 번째 대명사야.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말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나라고 하면 학생들이 얘가 대명사라고 하면 잘 모르들이 많더라고. 나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 대신 부르는 거잖니. 그렇기 때문에 얘를 대명사를 하는 거지. 너도 마찬가지겠지. 너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겠지만 이름 대신 부르는 거. 그녀, 그것, 그것들 이런 것을 대명사를 하는 거지. 자, 6번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여서 일반적으로 시간, 장소, 방향, 수단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in이라던가 on이라는 걸 예를 들어보자. 그럼 in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지? 그렇지. 무엇 무엇 안에, on은 무엇 무엇 위에 이런 걸 학생이 잘한단 말이야. 그런데 i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도로 쓰일 수 있을까? 그렇지.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어. 반드시 안에 있으면 무엇 안에 있고 위에 있으면 무엇 위에 있는지 반드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따라 붙어 있다는 거. 얘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 얘는 충분히 문법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치사와 명사를 붙여가지고 전명구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것도 알아두도록 하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접속사야. 접속사 같은 경우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구와 구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and라든가 but을 가장 대표적인 접사를 하는 거지. 여기에 책이 있어. 그러면 이 책하고 그리고 노트북, 공책을 연결시키고 싶은 거지. 이때 우리가 and라고 하는 접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명사와 이 명사를 연결시키는 거야. 이런 형태를 접속사라 그래. 특히 접사 같은 경우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알겠지? 자, 8번의 감탄사 같은 경우는 와우, 오 이런 걸 말하는데 품사의 종류에 들어가긴 하지만 많이 쓰이지 않는 형태이겠지. 그래서 감탄사는 놀람이라든가 느낌을 나타내고 이러한 종류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팔품사에 대해서 알아봤어. 자, 이제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 단어로 말을 하지 않지. 지금까지 배운 팔품사 같은 경우는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이젠 문장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I know his name 이라고 하면 나 안다 그의 이름이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지. 어떻게 해석하지? 나는 압니다 그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단순히 단어만 조합을 해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이라고 했을 때 무엇 무엇은 이라고 하면 얘를 주어라 그래. 그리고 안다라고 했지. 그럼 당연히 얘는 동사겠지. 그래서 무엇 무엇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his name 그의 이름을 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얘가 어느 자리에 있니? 이게 바로 문장 성분인 거야. 일반적으로 무엇 무엇은 자리에 있으면 주어라고 하는 거고 무엇 무엇하라는 자리에 있으면 동사라고 하는 거고 무엇 무엇을 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목적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 여기에 책이라는 게 있어. 자, 이 책은 품사가 뭐지? 그렇지. 품사가 명사입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책은 문장 성분이 뭐야? 라고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알 수 없다. 알겠지? 단독으로 얘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을 알 수 없고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만 얘가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학생들이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여기 sh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그럼 이 she라고 하는 단어는 품사가 뭐지? 그렇지. 대명사가 되겠지. 그럼 이 she는 문장 성분이 뭐지? 라고 했더니 문장 속에서 해석을 했더니 그녀는으로 해석했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주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속에서 무엇 무엇은 이라고 해석됐을 경우에 얘를 주어라 그래. 얘도 우리가 해석해보면 My sister is healthy 라고 하면 나의 여동생은 이라고 해석했지. 그래서 얘는 주어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she exercises every morning 이라고 해가지고 그녀는 운동을 합니다. 매일 아침이라고 했을 때 exercise는 품사가 뭐야? 라고 하면 동사인 거고 문장 성분이 뭐야? 라고 하면 얘도 동사인 거야. 이 선생님에 따라서는 얘를 문장 성분을 서술어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가 익숙하기 때문에 얘는 품사도 동사이고 문장 성분도 동사인 거야. 자, 3번에 I know his name이라고 했을 때 his name이라고 하면 이 name이라고 하는 것의 품사는 그렇지 명사이겠지.
근데 his name이라고 하는 것의 문장 성분은 문장을 만들어서 해석을 해봤더니 나는 압니다. 그의 이름을 이라고 했지. 결국 얘가 무엇을 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인 거야. 알겠지? 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어하고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 설명하는 말이 필요해 라고 해서 보호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보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되게 익숙하지 않지.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비동사 뒤에 있는 애는 보호다라는 정도로 알아두도록 하자. 그래서 너는 입니다 라고 말이 끝나버리면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들지. 이때 나의 베스트 프렌드이다 라고 하면 문장이 완전해지는 거야. 이때 my best friend를 보호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도 한번 알아볼까? 자, 우리가 품사에서 명동형 부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 명사라는 품사는 문장 속에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간다. 동사라고 하는 품사는 동사 자리에 들어간다.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형용사라는 품사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어. 그런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 중에서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형용사는 보호 자리. 하지만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의 성분이 안 되는 거야. 부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사용해 버리면 문장이 풍부한 느낌이 들지만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자, 그러면 영어에서 말이지. 이렇게 문장 성분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을 때 만들 수 있는 문장의 종류가 5가지야.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학생들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많이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장의 5형식까지는 암기하도록 하자. 1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2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선생님이 여기 나온 것처럼 주어, 동사를 쓰지 않고 주어는 S로, 동사는 V로, 보어는 C로, 목적어는 O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아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 문장을 보니까 모든 문장 속에 공통으로 뭐가 들어있지? 그렇지. 주어하고 동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결국 문장의 기본은 주어하고 동사인 거야. 다시 말해서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 또 다른 주어하고 동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뭐라 그랬지? 그렇지. 접속사.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존재해야 돼 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접속사가 안 보인다면 그렇지, 생략이 된 거야. 여기까지 학생들이 알아둬야 된다는 거 알겠지? 다시 한번 문장의 기본은 주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2개 있으면 문장이 2개이기 때문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가 없는 경우는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까지. 알겠지?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정도로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두면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문법 수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설명해준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꼭 알고 다음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